예, 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날도 덥고 그렇습니다. 예, 한 3장 8일편 이거는 논어 전체 중에서도 이해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에 비해 가지고 벌써 재미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논어 전편을 통해 보는데 공자님이 아마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지식은 가장 예라는 말로, 예라는 단어로서 가장 표현이 많이 돼서 그마침 개인이 가져야 하는 예, 사대부가 가져야 하는 예, 제후가 가져야 하는 예, 천자가 가져야 하는 예, 해박했던 분이 공자님입니다. 그래서요, 8일편, 네, 많지 않으니까 복습 좀 해가지고 8일편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읽고 예,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일편 천원주 보면 공자위 계시하사대 계시로 또 8일로 무어져나니 녀석 한번 읽어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자위 계시하사대 8일로 자왈 오 불려 제민 여부젠이라 요까지 했죠. 예, 요까지 제사에 대해서 제사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제사는 여제죠. 여제 제자 있을 제자지만 살아계실 제자입니다. 살아계실 듯 하기야. 살아계신 듯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입니다. 음식을 체험하는 것은 그만큼 음식이 귀했고 중하겠죠. 내가 부모가 앞에 계시면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제일 기분 좋게 받들어 드리겠다라는 것이 음식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부대 내려가지고 먹는 것이 흔해지고 하니까 채를 놓으면 귀신이 먹나 하면서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사는 여제, 그래서 흔히 많이 나옵니다. 여제지성이라고 합니다. 여제지성은 제사를 지내는 정성을 여제지성이라고 그러죠. 살아계신 뜻이 여겨가지고 바치는 정성입니다. 그래서 여제지성 정성하면 제사 지내는 정성이다. 이렇게 제례지성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할 때는 여제지성이야. 얼마나 좋나요? 돌아가셨지만은 부모는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속에는 다 살아계신 분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외부로 표현해보는 그게 제사를 지내는 예죠. 그겁니다. 예. 볼까요 하고 그 다음이 왕성가 여기입니까? 예. 여기 저는 뒤에가 있어. 예, 그럼 제가 띄어읽기 하고 하겠습니다. 왕송가 문활. 왕송가라는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입니다. 문활. 여기 영이 나오네. A보다는 차라리 B가 낫다는 게 나오네. 여기 미어 오론. 오자가 기풀 오자 아주 어두컴컴한 오자 되는데 이 오자가 특별한 명사로서는 방중에서 방에 들어가면 가장 어둑한 곳이 한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요 방이 지금 여기가 구들막, 여기가 보이고 여기가 문이라면은 여기 나오는 구들막 오자로 나와 있는데 그 구들막 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구들막이라고 하면 우리는
방 안에서 앉을 때 제일 어른이 앉는 곳이 구들막이고, 그 다음 앞으로 울먹으로 가면, 윗목으로 가면 젊은 사람이 앉는데, 이거는 안방 불 들어오는 것을 북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오자는 실제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방문이 있으면은, 방문을 해가 들어가면, 여기가 구들막이겠죠. 여기 구들막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윗목이고 아랫목이죠. 이 아랫목 여기로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방문에서 제일 들어가지고 어색하고 빛이 안 들어오는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를 옛날에는 뭐지랬냐 하면 아주 그곳을 갔다가 조금 조용한 곳이니까 거기에서 신주를 놓거나 귀한 물건을 갖다 이어 놓는 겁니다. 그걸 실제 보면은 흔히 어릴 때 기억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아들 생일이 되거나 돌이 되거나 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지퍼를 놓고 여기에 음식을 체리 놓고 비는 곳, 요런 곳을 안 봤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한방 요자 안방이 저쪽에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여기가 방의 서남방이죠. 서남방. 여기가 가장 어색한 곳이고, 여기에 귀한 어떤 음식이나 기물이나, 안 그러면 요 신주를 와서, 신주는 묘당에 있는 건데 왔을 때 임시로 놓을 때를 여기에 갖다 놓는 거죠. 울목 중에 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 사진을 찾아보면 옷자를 갖다 아랫목 옷자를 해놨는데, 아랫목 옷은 아닙니다. 방 중에서 가장 깊고 어색한 곳 내지는 방 서남방, 서남방이니까요. 서남방 옷자라고 합니다. 서남방 옷자. 그래 여기는 어떤 물건, 귀중한 물건, 어떤 밖에서 제사를 지내면 신주를 모셔놓는 곳 해가지고 방 중에서 조금 중한 자리로 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 들어와서 찾고 따시고 한 거는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어오론 영미어 조라 하니, 조자 글자가 복잡해도 군명현 밑에 흑도 있고 맹자입니다. 이것이 부엌이란 조입니다. 부엌 조자, 붙두막 조거든요. 부엌 조자. 영미어 오라 하니 하위야 있고, 자왈 훌륭하다. 핵지어 천이면 무소도야니라. 이게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이 공자님이 하신 말입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늘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동양 사람들이 무엇이게도 베끼는 것이요. 그래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자왈 주가 이래하니 국코 문제라 오종 주호리라 자익태묘하사 매사를 문하신데 호기왈 수기 추인지자를 지레호와 입태묘하야 매사를 문이오녀 자 문제하시고 왈시예 아니라 자왈 사부주피는 위력 부동간이 고지도야니라. 자공이 욕그 보삭지 희양한데, 이 기자 음식 기자 되는 요는 희생하다 할 희자하고 같습니다. 희생. 우리가 제사를 진행을 할 때는 양 매일 잡는 희생이라 그러죠. 요 희생할 때 요 희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요그 보살기 희양한데 자왈 사야 이에 기양가 아에 기대하노라. 자왈 사군 진례를 인이위 첨야라. 이게 팡 있겠습니다.
정몽이 문 구운사신하며 신사군호대 여지야 있고 공자대왈 구운사신이래하며 신사군이충이니라 자왈 간녀는 낙이 구름하고 에이 부상이니라 또 뭐 그까지 한번 배워요. 예. 간저는 간저라는 것이 뭐냐면 사스상경 중에서 시경입니다. 시경이 있는데 시경의 맨 처음 나오는 시대목이 간저. 예, 뒤에 가면 하겠습니다. 예, 왕송가 문화, 왕송가는 노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공자가 55세 때 노나라의 법무부 장관인 대사구를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재상의 일까지 섭정을 했더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펼치다가 그 당시 노나라의 가장 그 파워가 센 맹손씨, 중손씨, 개손씨한테 이래가지고 하고 대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개설에서 물러나가지고 외국을 유람하게 됐죠. 외국을 떠돌아다니게. 외국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추방된 겁니다. 외국으로 추방이 돼가지고 떠돌게 됐는데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간 나라가 이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노나라 바로 서쪽에 있었던 나라. 노나라 서쪽 위나라입니다. 그래서 위나라에 가게 된 이야기가 몇 군 나옵니다. 그 당시 갔을 때 위나라 임금은 위나라 영공이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무난했던 그런 임금입니다. 위나라 영공이고 영공의 부인이 남자라고요. 남자였습니다. 그 부인이 엄청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자가 가서 이 남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에는 임금이 영공이고 남자고, 그 다음 위나라에는 엄청 어진신화 거배곡이 있었습니다. 거배곡도 뒤에 나옵니다. 거배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배곡은 그 위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 이 위영공 밑에서 제일 파워가 셌던 근신이, 권력을 가진 근신이 요 있는 왕송가입니다. 왕송가. 그래서 사실 위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이 왕송가죠. 왕송가. 그래서 이 위나라 가기 전부터 공자님의 이름은 제나라하고 노나라하고 담판할 때부터 그 당시에 거의 그 중국의 동부에 있는 지후국에는 공자님의 이름이 다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자가 온다 하니까 위나라에서도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봤었고, 혹시 위나라에 오면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했고, 공자가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명성이 난 분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오니까 왕송가가 공자를 두고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때 사실은 보면은 요나라 영공이 있고 영공이 있었지만 정치는 근신인 지금 왕송가가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준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체질상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죠. 공자 위나라에 가지고 제일 존경하고 칭송한 사람은 거배옥이었습니다. 거배옥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근신인 왕송가가 공자를 보고 한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여기 이 앞에 나왔었죠. 여기 그 다음 어떤 말이 한 개 들어가고, 그 다음 뭡니까? 여기 영비, 이 사람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나요? 여기에 영비라는 말이 있다.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해? 여기가 비교를 할게. A보다는 이건 딱 정해진 겁니다. 왜 더블유 자고 그 기자인데 왜 보다는으로 해석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A보다는 역자가 차라리라고 했죠. A보다는 차라리 B가
예, 낮다. 요건 뭐 거의 뭐 수고처럼 재해지는 이런 뜻입니다. A보다는 차라리 B가 낫다. 이게 여기영입니다. 그래서 왕송가가 말하기로 뭐라고 했습니까? 왕송가가 문화를 계신 게 물어 말하는 거죠. 왕송가가 직접 공자를 만났겠죠. 그러니까 만나놓으니까 이 말을 해주는 것이 뭐야. 그래서 왕송가가 물어 말하기를 여기 미어로 미는 아침할 미자죠. 아침할 미자지만 완전 아침마다 뜻도 안 되지만 잘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잘 보일 미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 보면 어디에 잘 보이기보다는 오예, 그러니까 오예 잘 보이기보다는 이 뜻이겠죠. 오예. 그래서 오자를 아랫목을 하면 아랫목에 잘 보이기보다는 될 것이고, 실제 우리말로 보면 아랫목에 가고 윗목 서남 쪽이겠죠. 윗목 서남 쪽입니다. 일단 오라고 그만 우리가 보면 오를 갖다가 그대로 그만 해석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예 아침마다가 아니고 잘 보이는 거죠. 오예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어디에? 저는 뭐 부엌입니다. 부엌 내지는 부뚜막입니다. 부뚜막에 잘 보이는 것이 낫다라고 하니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자기 말이 아니고 있는 말 끄지고 왔겠죠. 이것이 뭐 중국의 일종 우리말 같은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보다는 차라리 무엇이 낫다라는 중국의 고대부터 내려오는 속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오해 잘 보이기보다는 부뚜막 이 두 개입니다. 부뚜막에는 뭡니까? 부뚜막에는 이게 조왕신, 내가 조왕신이라고 하면 이제 부엌조자를 쓰고 임금왕자를 쓰는 거죠. 조왕신. 조왕할 때 이 조왕신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뚜막은 불과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간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뚜막의 신, 조왕신을 갖다가 중요시한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부뚜막은 조왕신을 모시는 부뚜막입니다. 조왕신을 모시는 부뚜막이죠. 그러니까 요는 상당히 사람의 생계하고 관계된 중요한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오해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부뚜막신, 조왕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데 하위에 이게 뭔 말인가요? 하고 공자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찌되냐 하면 조왕신은 실제 음식을 장만하고 거기 있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부녀자들이 중요시하는 그는 그 신을 모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을 했듯이 안방의 요 서남방에 있는 것은 요 문입니다. 요 서남방 여기는 모시는 신이 없습니다. 모시는 신이 없는데 일종 여기는 어찌 됐냐 하면은 주에 보면 나왔습니다. 옛날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그 선조한테 지내는 4대까지 봉제사하는 강요 외에 집 주위의 제사를 5가지를 지냅니다. 5개. 그걸 갖다가 오사라고 합니다. 오사. 그 주에 어디 나와 있죠. 오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오사는 어찌 됐냐 하고 대문 옆에다 딱 밥을 떠놓고 어찌 됐냐 출입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거기에다 떠놓고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 방문에도 지냅니다. 대문, 방문. 그 다음 어찌 됐냐 요한 부엌 조왕신. 그 다음 집 사방에 우리가 보면은 집 사각모태에서 집시랑에서 낙수물이 떨어지고 하는 거기 유라고 합니다. 유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중국에서 유. 그러니까 집 사각형에서 물이 비가 떨어지는 곳 밑에 거기도 제사를 지내요. 그럼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에다가 대문박 행길, 대문 앞에 있는 길신한테도 지낸다고 하는데, 그거는 길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우물정자, 우물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주위에 돌아가면서 신한테 제사 지내는 게 5가지입니다. 5가지. 그걸 갖다 오사라고 합니다. 오사. 그래서 오사는 대문, 또 방문, 문호라고 할 때 문은 대문이고 호는 방문입니다. 문호, 그 다음 여나는 붙두막. 예. 붙두막이고, 그 다음, 유입니다. 유는 요거는 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는, 집시랑 무너뜨리는 건 집을 사역해서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것을 중유라고 합니다. 중유. 그래서 문, 호, 조, 중유, 낙수물 떨어지는 거. 그 다음이 대문 앞에 있는 길이라고 행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 행을 빼고 우물이라고 해서 우물 정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사는. 그래서 이 오사는 여기에 가지고 실제 신이 있는 이곳에서 밥을 떠놓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여기에서 붙였던 지위나 그 위패를 갖다 모시고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딱 여기에다 모셔놓습니다. 여기에다 모셔놔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그는 지위를 여기 모셔놨다 또 지렸다 가지고 가고 하니까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그렇지만 실제 신이 있는 곳은 아니죠. 실제 신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어가지고는 열대 문이나 호나 조 이러면 실제 그는 뭐 귀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시 했지만은 여기는 없지만은 다섯 곳에 제사 지내는 그 위패나 지위를 여기 다 갖다 놓으니까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여기는 실권은 없지만은 중요한 자리로서는 5배 여보다 배경보다 훨씬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왕성과 그리 물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실권은 없지만은 지위는 더 높은 것이죠. 지위는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권은 없고 지위만 높은 요 오에다가 잘 보이기보다는 그거 좀 맞긴 하지만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조왕신한테 잘 보이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건 뭔 뜻일까요? 여기서 공자가 윗날에 온다 하니까 윗날의 hin신 중에서 거배곡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좋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결국 윗날에 갈 때도 공자도 아메카면은 자기가 그곳에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갖다가 올라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윗나라의 신하들과 이래가지고 우리가 등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 배설을 못하고 다시 윗나라에 있다가 각국의 나라를 떠돌게 된 거죠. 주유천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왕성가 가지고 보니까 왕성가가 이게 뭔 말입니까? 가면은 누군가가 공자님을 윗나라 영국한테 청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청거가 돼가지고 장관을 지내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왕성가한테 갔었는데 아메 가지고 공자께서 왕성가하고 잘 지냈으면 어떤 벼슬을 해도 벼슬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왕성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을 가진 신하였었고 그래가지고 공자님 평소에 좋게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입니까? 여기서 오는 위나라 영공을 비유한 거죠. 영공은 임금이지만은 실권이 없고 자기가 더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권이 없었고 조왕씨는 지위는 낮긴 하지만 실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자기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 임금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내한테 잘 보이면은 내가 그래서 줄 수 있다 라는 쪽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윗나라의 그 근신인 왕성가가 오에 잘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조왕신에게 부뚜막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지요? 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좀 풀이하면 이거는 실제 이 우리나라 윗나라에서는 내가 제일 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는 왕 위나라 영공 찾아가가지고 뭐 일을 하기보다는 내 앞에 잘 보이면은 내 앞에서 한 자리 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와 뭐 유사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이 말이 뭔가요 하면서 공자님의 의중을 떠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뭐 그 말 뜻을 공자님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훌륭하다. 엄청 맛있죠. 훌륭. 연자는 접속사일 때는 그러나로 써있지만은 딱 한절 있을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할 연자. 연하다 이 말입니다. 연하다 그럼 뭐 그렇다 하고 수긍하는 거죠. 훌륭이니까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당신 말같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실권은 없지만은 그 명분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것의 영향이 그렇지 않다. 근신으로서 모든 걸 잘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 상대방이 말을 부정하는 걸 부정이라 했겠죠. 그렇지 않다. 당신 말같이 그렇진 않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유명한 말로 합니다. 핵제어천이면 하늘의 죄를 지은. 하늘은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죠. 그렇지만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하늘 어디 있나 하고 막 하늘 대놓고 삿대질을 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의심이 몸이 이길 거예요. 하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하늘한 게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늘에 죄를 지으면 뭡니까? 하늘에 죄를 지으면 요는 기도가 아니고 빌도 짜죠. 죄 지은 것을 뭐 사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빌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걸리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이치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명분상의 이치로서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대답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 당신 말과 같지 않다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정하는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그 고유한 가치를 있는 것을 능멸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뜻하고 같은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람은 핵제어천이면 하늘에 죄를 지으면 무수도가 아니라 빌 곳이 없다.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핵제어천 같은 것은 이 뒤에 우리 뭐 동양 국민들이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천명사상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천명사상하고. 그래서 이런 하늘의 어떤 개념, 하늘의 어떤 위치, 하늘의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 의식에 큰 영향을 준다. 하늘의 죄를 짓는다. 하늘의 죄를 짓는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해도 적어도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게 사실은 보면 하늘을 갖다가 죄를 얻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죄를 얻으면은 핵심은 하늘의 죄를 얻으면은 보속을 받을 곳이 없다라는 쪽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이 내용하고 상관없이 핵제어천님의 무소도야는 뭐 곳곳에 흔히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자왈 주감어 이대하니 uk복한 문제라 오종조하리라. 이는 뭐 특별히 뭐 지금 뭐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주나라는 감어이대. 주나라는 감어이대는 주나라 위에 있었던 두 국가를 말합니다. 두 국가가 우리가 한나라가 있고 은나라가 있고 있습니다. 한나라, 은나라입니다. 은나라는 본래는 상나라입니다. 상. 그래서 하은주가 상대로 하면은 주를 더하면 상대죠. 요는 이대께 하은주 내지는 하상주입니다. 원래는 상이라는 것이 원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상나라가 뒤에 국호를 갖다 은나라 고종 때 와가지고 은나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거는 요 이래는 공자가 살았던 주나라 이전에 있었던 한나라와 은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대로 보면 뭐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주나라는 이대, 그 이전에 있었던 두 국가의 주나라는 한나라와 은나라에서 살핀 것이니 이 직접 해석이죠. 주나라는 한나라와 은나라에서 살핀
살펴보고 정한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 뭡니까?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은주 삼명입니다. 주라는 것. 주는 조금 더 풀어서 무지리가 주주겠습니다. 주나라의 문물제도는 이 말입니다. 주나라의 문물제도는 어디에서? 그 이전의 국가인 하나라와 은나라에서 살펴보고 장점만을 취하여 선택한 것이니 뭐 풀어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나라의 문물제도는 한나라와 은나라 이대에서 살펴보고 정한 것이니 뭐 이리 해석하면 좀 무난하겠죠. 주나라의 문물제도는 이대에서 살펴보고 정한 것이니 살펴보고 취사 선택해가 정한 것이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한나라, 은나라 이거는 중국에서 거의 고대에 속하고 실제 뭐 한나라 후에는 당우는 한 임금이 당우는 임금이 한 대고 당우입니다. 당우 있고 당우 위에는 신하 쪽입니다. 신하 그냥 뭐 삼망오제가 있었죠. 삼망오제 황제부터 있었는데 벌써 삼망오제 쪽에는 복희씨 같은 경우는 역사를 보면 모계사에 속합니다. 모계사에 어머니만 중요시하고 아버지를 갖다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죄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 모계사이죠. 뭐 북계사이는 아닐까요? 복희씨 때는 그랬습니다. 복희씨. 그래서 어찌되냐면 실제 우리가 문명국가라고 하는 지금의 문명국가로서 어떤 문물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용임금, 순임금, 당우부터 하은주까지 내려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한나라 때는 벌써 어찌 됩니까? 그 중요한 역법, 뒤에 가면 역법 나옵니다. 역법의 체계를 잡고 역법은 엄청 고대에 중요한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법이 만들어지고 은나라 때 와가지고 문물제도가 다 갖추어진 것이고 그렇죠. 그렇고 은나라에서는 재래를 중시하는 의식이 다 남아있고 은나라의 문물제도가 우리 동이족하고 가장 유사하다는 각본 문자 나오는 건 그렇게 보는 것도 지금 많죠. 그래서 이 한나라 때 만들어진 문물제도, 은나라 때 만들어진 문물제도를 다 보고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만을 뽑아가지고 주나라의 문물제도로 만들었으니 그런 뜻입니다. 주가모 이대를 직접 해석하면 주나라는 이대에서 살펴본 것이니 이 뜻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말이 좀 안 되니까요. 조금 풀어 해석하면 주나라의 문물제도는 한나라, 은나라라는 두 국가 앞에 있었던 이대에서 살펴보고 정한 것이니 우쿠코 문제라고 좀 주어버려라. 주나라를 갖다가 칭송한 말입니다. 우쿠코, 욱 뭡니까? 빛나는 uk자죠. 빛나는 우쿠코가. 빛나는 모양, 찬란한 모양, 성대한 모양 다 씁니다. 성대한 거, 빛나는 거. 그래서 한자에서는 뭡니까? 한자에서는 항상 같은 글자 두 개가 첩으로 이렇게 쓰이면은 어떤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행이 된다고 했죠. 우쿠코 이거는 번쩍번쩍하는 모양, 빛나는 모양, 찬란한 모양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쿠코 문제라. 우쿠코 고자는 감탄종일사입니다. 그래서 우쿠코 하면 뭡니까? 찬란하도다 이런 뜻이죠. 찬란하도다, 빛나도다 이 말이죠. 찬란하도다, 빛나도다. 우쿠코 문제 무엇이? 주나라의 문물제도는 이대에서 살펴보고 정한 것이니 훌륭하도다 해야 됩니다. 찬란하도다 그 문체여 이 말입니다. 문자는 그 문자가 아닙니다. 찬란하도다 그 문체여. 문체라는 것은 어떤 부위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잘 꾸며져 가지고 태가 나는 이런 것들을 문체라고 하죠. 안 그러면 여기서 어찌되면 문자 이 자체를 요걸 갖다가 문자를 글 문자는 아니고 요렇게 문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요 문자를 문물제도라고 해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니까 문물제도로 해석하면 어찌 되나요? 주나라는 이대에서 살펴보고 제정하였으니
빛나도다 그 문물제도여. 이래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자를, 이 자를 바로 빛나도다 그 문체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실 이 문자는 문물제도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문물제도로 보는 게 훨씬 낫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나라는 한나라, 은나라 2대에서 살펴보고 제정한 것이니 찬란하도다 그 문물제도여. 이 문자 한 개를 그 문물제도여 이리 해석하는 게 제일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물제도여. 제자는 의조사 제자는 감탄입니다. 찬란하도다 내지는 빛나도다 안 그러고 성대하도다 그 문물제도여. 후면서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여 하고 오종주고리라. 내보고 따르라 하면 나는 무엇을 따르겠다? 나는 주나라의 제도를 따르겠노라 라고 해가지고 주나라의 문물제도. 왜? 이전에는 한나라와 은나라는 문물제도가 어땠는지 사실 드러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나라는 딱 들어오면 주공이 뭘 세는가? 주공이 주례를 정했습니다. 주례를 정한 것이 지금까지 왔고 그것이 남아있는 게 얘기거든요. 얘기. 그래서 의례의 기본이 지금도 정해지는 게 주나 때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나는 주나라의 문물제도를 따르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천자에 나는 주나라의 문물제도를 침송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마침 공자님께서는 어떤 주나라의 문물제도를 몸에 익혀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자신 있을 정도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정말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선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예를 갖다가 속속들이 익힌 분입니다. 뒤에 것도 이해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이 태묘하사 매사를 하신대. 공자께서 자입할 때 이 아들 자자 한 개만 하면은 자자는 선생 자자를 그랬죠. 부자의 준말이고. 그래서 자이고 하면은 뭡니까? 선생께서 이 말이죠. 선생께서 아들이 이 말이 아닙니다. 선생께서 어디에 들어갔다? 태묘에 들어갔다. 태묘는 노나라의 종묘입니다. 노나라의 종묘고, 노나라의 종묘 들어가면 누구 붙어 있습니까? 주공 붙어 있는 거예요. 주공. 그렇고 노나라의 종묘인 태묘는 천자의 예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진짜 이 노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묘라고 하면은 그 시조 이후부터 그 뒤의 제후 왕들을 다 모셔놓는 곳이 이제 태묘인데 우리는 종묘라는 거죠. 조선시대 종묘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께서 공자해야 되고 공자께서 해야 됩니다. 공자께서 종묘에 들어가셔 가지고 아멘. 종묘에 들어간 것은 그저 공하러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공자께서 공식 배설에 나온 것은 50세 정도부터인데 50세 정도부터인데 배설길에 나가지고 하면 이때 들어가서 이것을 물어보고 했다는 것을 봐가지고는 노나라의 대사후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고 중간 배설 정도를 했을 때의 일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그 종묘에 들어가셔가지고는 뭐지? 매사를 일을 할 때마다 매사를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나하나를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하고 매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잔을 한 개 들고 갈 때도 이걸 갖다가 어디에 놔야 되나 묻고 거리도 묻고 이런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볼 때 아니 저 뻔한 것을 왜 물을까라는 정도까지 되었던 모양이죠. 공자가 처음으로 조정에 들어가지고 배설할 때의 하나의 어떤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처음 배설에 나가셔가지고 종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정 직책을 맡았겠죠. 종묘에 들어가서는 매사를 일할 때마다 매사를 곁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거늘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물어보고 하거늘 호기왈, 수기, 호기. 그걸 보고 호기는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수기 추인기자를 지려고 그 이전부터 공자님은 그래 예예 받다고 소문이 났겠죠. 공자는 어떤 매사에 예예 아주 정통하다고 소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혹자가 말하기를 숙이 숙하면 누가 이것입니다. 누구 숙자. 누가 뭐라고 일렀는가 일컬었는가 이를 위자죠. 누가 뭐라고 일컬었어. 추인지자라. 추인 뭐니까 누가 축당 사람의 자식. 축당에 누워있는 이거는 꼭 보시면 축당은 공자의 아버지 숙량을이 축당에 살았습니다. 축당. 그래서 추인지자라고 뭐 축당에 산 사람 숙량을 그래서 누가 축당 사람의 자식을 축당 사람이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을 엄청 약간 조금 비꼬는 듯한 이야기이겠죠. 왜냐면 공자는 이야기 쓰고 쓰는 것도 아니고 이름 쓴 것도 아니고 그거 뭐 주나라 그 출신이니까 누가 축당 사람 자식을 아들을 누가 축당 사람의 자식을 보고 뭐라고 지레고 얘를 안다고 이를 위자죠. 일컬었는가 호자는 의문종이 있어죠. 숙이 누가 축당 사람의 자식을 보고 얘를 안다고 했노 이 말입니다. 얘를 안다고 했노. 미안하시면 척척 아주 노래는 잘해야 될 텐데 얘를 안다고 했노 하면서 뭡니까? 이 태묘하야 태묘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사람 태묘에 들어가고 매사를 문이었죠. 매사를 물어보기만 하더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매사를 물어보기만 하더라. 이 말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가 뭐 한다고 하고 화라도 내서 그러니까 어찌입니까? 자문제하시고 공자께서 이 말을 듣고는 공자가 그래 했다는 그 말을 듣고는 자문제하시고는 공자가 이 말을 듣고는 왈 후에는 공자라는 게 생략됐겠죠. 공자가 이 말을 듣고는 말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한 두 말입니다. 그 말 시예요. 시예요. 이것이 예의다. 이것이 예의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공자님의 그 대답은 보면 아주 간단명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나라 사람 자식고 얘를 안다 했노? 맨날 태면에 들어서 묻기만 하더라. 라고 하니까 공자님 말 듣고 그것이 그 이해는 뭐겠습니까? 안다고 자신있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해가 안 합니다. 확인을 거쳐가지고 하는 거죠.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두루 중에 있는 사람은 확인을 시키는 거죠. 확인을 시키는 그래서 이것이 예의다. 예라는 것은 자기가 안다고 자랑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묘에 들어가지고 일을 할 때는 알아도 이것을 옆에 사람한테 확인시킬 겸하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제창이나 복창하는 게 다 그와 같습니다. 그 홀개할 때 가면 그런 경우가 있었죠. 왜 몰라서 그러면 그걸 갖다 따라하고. 왜? 확인시키는 절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걸 따라서 그걸 하는 것은 확인하는 거거든요. 효명한 말, 시예이 아니라 그것이 예의다라고 이야기해요. 요 보면 뭐입니까? 예라는 것은 뭐냐? 주에 보면 나옵니다. 예라는 것은 무엇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예라는 것은 경건함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경건함을 드리는 것은 예라는 것은 내가 그 예를 잘한다고 뽐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라는 것은 경건함을 드리는 것이고 경건함을 드리기 위해서는 있는 것은 다시 확인하는 것, 정확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뭐 주에 해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공자님이 공자님이 다른 사람의 말에 옹호해서 대답한 게 두 개입니다. 앞에는 핵제어처님의 무소도라고 했고, 무소도야라고 했고, 여기는 쭉 그렇게 온갖 말이 많은 것, 감정이 상할 정도의 이야기인데도 추인지 자라코는 지금 봐도 조금 감정이 상하잖아요. 나도 그 말을 두고 시예, 이것이 예의다라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어떤 감정 섞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공자님이 가끔은 그런 성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문으로 보면 안 될까요? 묻는 것 그게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묻는 것이 묻는 것이 예이다. 그래 보면 예사를 물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묻는 것 그것이 예인이라 모르는 것을 묻는 그것이 예라고 해석하면 안 될까요? 뭐 거기도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공자님이 과연 몰라서 물었는가? 그럼 익히 알면서도 확인해서 물었는가? 요것이 이제 차이이겠죠. 그래서 과연 물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주에 보면은 알면서도 확인하여서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이 자체에 공자께서 이미 이 이전에 모두 다 공자는 예를 잘 안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혹시 정말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의다라고 하는 이것이 본문에서 딱 찾아보면 물을 문자입니다. 물을 문자가 그럼 이것이 예의인데 이게 뭐이고 이거는 물을 문자가 아니면 객관식 같은 딱 물을 문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고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나 진짜 몰라서 물었나 이것은 보는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시에 이것이 예의다 하는 이 시자가 뭐인가를 할 때는 본문에서 찾아라 하면 물을 문자가 물을 문자. 그럼 물을 문자 이것이 몰라서 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거고 알면서도 확인하면서 묻는 것이 경건함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하는 게 질문하는 것을 두고 말한 것은 두고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 나머는 뒤에 거 잠시 쉬었다겠습니다. 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부족히 사부족히는 공자께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산호 할쏘기죠. 할쏘기에는 무엇을? 할쏘기에는 피는 가죽이죠. 할쏘기에는 가죽을 주로 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공자님 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의례에 보면은 의례편이 있습니다. 의례편에 나오는 말이고 의례편에 보면 의례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상견례 서로 선비들이 서로 모였을 때 하는 예 사상견례가 있고 또 항음주례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는 예 항음례가 있고 또 하나는 향사례 동네 사람들 모이고 할쏘기 하는 예가 있고 그래서 세 개의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향사례 한 고을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할쏘기를 하는 예를 적어 놓은 것이 향사례인데 향사례에 나와 있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고 공자님이 이하 해석을 해놓은 말입니다. 사부족히 어떻게 되나요? 할쏘기에서는 향사례를 할 때 할쏘기에서는 가죽을 주로 하지 아니해. 이 말입니다. 이 가죽이 뭐겠나요? 할쏘기 할 때 그 가죽이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요를 가지고 요 간역입니다. 간역은 요는 뭡니까? 요는 포로 되어 있습니다. 배로 되어 있죠. 배. 그런데 가죽 중에서 뭡니까? 요 중에 요 동그라미 딱 하는 요 뭡니까? 요것은 뭡니까? 요 만약 간역이 요거는 뭡니까? 가죽을 붙여놨습니다. 이 가죽 붙은 것을 간역이라 하는데 간역은 어디서 나왔나요? 간역은 한문에서 나왔습니다. 간역은 간핵이란 말이 간역으로 바뀐 겁니다. 간역이 뭐냐면 간혁 이 핵자가 뭐냐 하면 핵자가 가죽 핵자죠. 가죽 핵자지만 여 정목입니다. 한가운데 딱 여를 핵이라고 합니다. 그렇고 간자는 뚫을 간자죠. 요 뚫는 거죠. 그래서 요 한가운데를 맞추는 걸 간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맞추면 민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목이라고 합니다. 정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간핵이 간역으로 바뀌고 요 간핵은 요 앞에 딱 동그라미로 해놓고 가죽을 대놓은 이것을 요 피입니다. 그래서 피를 간역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요 피자는 가죽 피자 한 개가 든 게 아니고 조금 풀어서 해가면
간역을 맞추다라는 뜻이 아니고 간역은 가죽을 뚫다라는 뜻입니다. 활을 쏘아서 전복을 맞추어서 가죽을 간통시킬 비자입니다. 간통시킬 비자. 그래서 활쏘기 할 때는 간역에 붙어있는 가죽을 간통시키는 것을 어떤으로 삼지 아니했다는 뜻이죠. 그럼 뭡니까? 가죽을 뚫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향사리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그렇지, 활쏘기는 뭡니까? 활쏘기는 예를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활쏘기 가면 활 쏘는 걸 뭐라 합니까? 활쏘기는 무엇을 보기 위한 것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활쏘기는 뭐냐 합니까? 활쏘기는 간덕이라고 합니다. 활터 가면 간덕증이라는 곳이 흔히 있죠. 이 간덕이란 말이 있는 것 자체는 활 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간덕. 진주여도 간덕증이 어디 있죠? 있습니까? 그 덕을 보는 곳은 이걸 활 쏘는 곳입니다. 간덕증 써놓으면 옛사람들이 활 쏘는 곳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문절에 보면 그 향사리에 보면 활쏘기에서는 화살로서 전복에 있는 가죽을 뚫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간역을 맞추는 것, 맞추기만 하면 되지 맞춰가지고 그 간역을 뚫을 정도의 힘을 갖다가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보는 것이지 가죽 무리의 힘을 보는 것은 아니다. 대수롭지 않는 것일 것 같은데도 이 시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활쏘기를 나라가 평온하고 정토할 때는 활쏘기를 쓸 예로 해서 했고, 전쟁의 기미가 있고 장수를 뽑을 때는 간역 뚫는 것을 주로 한 거죠. 그래서 간역 뚫는 것을 주로 했을 때는 전쟁이나 나라가 부국 강백을 추구할 때 부국 강력을 그렇게 패도의 정치죠. 패도의 정치에서는 간역 뚫는 것을 주로 한 거예요. 왕도의 정치에서는 활 쏘는 것을 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추는 테크닉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덕을 보는 것이 덕을 보는 것이지 활 쏘기를 살상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살상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힘을 봐야 되는 거죠. 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활 쏘기에도 무엇을 힘을 주로 볼 것이냐 예를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패도와 완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너무 조금 가장된 비약적인 해석이런지 모르지만 그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을 공자님이 해설을 그래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활 쏘기에서 전국에 있는 가죽을 관통시키는 것을 주로 하지 않은 것은 어떠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 개개인 사람마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다. 위력 부동간이라 힘이 가지고 있는 힘이 부동과 가짜는 등급 가짜입니다. 힘이 부동과 힘이 부동 힘의 그 등급이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인데 그 힘이 동일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가짜 해석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 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같이 그 등급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위례 부동까지 할위자를 때문이라고 해석할 할위자가 맨 위에 있을 때 때문이라고 해석할 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동등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뭡니까? 고지도야 옛날의 활 쏘는 도이다라고 한 겁니다. 공동 활 쏘는 도입니다. 활 쏘는 때. 그래서 활 쏘기가 어디에 있습니다. 활 쏘기가 무력을 갖다가 측정할 때는 가격을 뚫고 힘으로써 보지만 활 쏘기를 예로서 할 때 덕으로 볼 때는 그 테크닉의 예를 보는 것이지 그 힘을 무력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부주피를 우리가 지금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사부주피에 대한 공자님의 해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동등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것이 옛날의 법도이다. 그런데 이 옛날의 법도가 왜 그렇습니까? 춘추시대, 공자시대 오면 뭡니까? 패왕의 시대거든요. 제나라 항공, 진나라 문공의 시대입니다. 이때서 오면서 뭡니까? 왕도 정치의 열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고 부국강백으로서 무력을 숭상하는 경우가 점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됐냐 하면 활 속에서도 누가 저렇게 완력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춘추시대 때 그 부국강백책을 주장하는 패왕들의 어떤 그 패도를 갖다가 경계하는 말이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족 뚫는 것을 보면 힘을 주로 하는 것이고, 뚫지 않고 맞추는 것은 예를 주로 하는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공이 그 고삭지 희양인데, 자공은 공자의 제자죠. 공자의 제자는 정말 말을 잘하는 분이고, 또 공자께서 가장 사랑하던 안녕이하고 가장 절친했던 사람. 자공이 하고자 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없애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자공이 그 고삭지 희양, 고삭하는 희생양을 없애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삭. 고삭입니다. 고삭 뭡니까? 해석하면 어찌 됩니까? 고삭은 초하룻날, 고하는 건 아래는 거죠. 초하룻날의 아래일 때, 아래일 때 쓰는 희생양 이 뜻이겠죠. 고삭인데. 여기 초하루를 구하다가 아닙니다. 매달 초하룻날에 고할 적에 사용하는 희생양을 없애버리면 폐지하려고 한 거죠. 고삭, 초하루 삭전입니다. 고삭은 이거는 중국 그 왕조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초하룻날을 중주시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이거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문을 쓸 때 매달 쓰면서 초하룻날 간지를 갖다 쓰는 이유가 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사는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중국 옛날에 그 위정자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법입니다. 역법. 1년 365를 어떻게 볼 것이냐. 처음에 태양력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태양력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양력은 1년을 돌면 어찌 됩니까? 즉 태양력하고 태음력하고 비교하면 어찌 됩니까? 태양력은 29까지 있으니까 꼭 1년 지나면은 한 12일 정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태양력에 비하면 모자라잖아요. 모자라잖아요. 태음력은. 그럼 이걸 갖다가 한 3년 모으면 한 달이 되잖아요. 그걸 안 모아가지고 안 하고 맨날 달 돌아간다 하면은 봄이 나중에는 모자르면 여름이 돼버릴 수가 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윤달을 잡아였잖아요. 윤달을 잡아여가지고 사시계적에 그 맞도록 일이 만든 거거든요. 그걸 갖다 태양력을 보고 태양력까지 맞춰가지고 저는 게 엄청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찌된 달력 만드는 것이 최초로 어디에 나옵니까? 서경 요용임금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년 365일이 그것을 남는 것은 이래 해가지고 윤달로 만들었다는 것이 서경의 맨 첫 부분 요임금의 업적에 나와 있습니다. 천자의 업적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분초까지 했던 거 다 해가지고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역법을 갖다가 역법을 그 태음력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태음력 달만 보고 1년 내도르다가 3년만 지내면 한 달씩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임금한테는 위정자한테는 엄청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내야 1년의 어떻게 되는지를 맞춰내야 어찌 됩니까? 1년이 어찌 되는가를 이 맞춰내야 천시와 뭡니까? 땅에서는 곡식을 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때와 땅의 이로움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 달력 때문이거든요.
달력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맨날 뭐 3월 되면 씨앗을 뿌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뭐 계속 지내고 이게 어긋나 뿌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천시와 지기를 갖다가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역법인데, 이 역법이 엄청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역법을 어찌 됩니까? 고대 천자만이 모든 북극성을 두고, 왜 태양이 나온 것은 고정점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별자리를 봐가지고 이것을 정해놓은 것이 천간상갑사코 이런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역법을 만들면은 천자가 모든 전문 지식 과학자들 모아가지고 이 역법을 만들면은 천자가 그걸 각 제후들한테 보세요. 매달 그날 섣달이 되면은 다음 해에 있는 12달의 달력을 제후들한테 반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후들은 그 달력을 받아가지고 자기 그 제후왕들의 종묘에 그걸 모셔놓는 거예요. 종묘에 달력을 모셔놓고 매달 초하루가 되면은 어찌 되냐 하면은 거기 가지고 초하루 날 가가지고 그 달력 초하루가 되면 그걸 가지고 달력을 열어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됩니까? 초하루 날에 달력을 열어보는 것을 조상에게 고하고 글 가지고 열어가지고 그다 첫 달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 날에 종묘에 고하고 그 다음 달에 그 달의 달력을 내와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고사지예죠. 그게 고사지예입니다. 그래서 매달 초하루 날을 간지가 무엇인지를 정해놓는 이것이 보통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초하루 날의 간지를 하면 그 뒤에 거는 자연적으로 뭐 틀릴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요즘도 우리가 제대보면 유세차 해놓고 어찌 됩니까? 뭐 4월이면 유세차 4월, 그 다음 간지를 엮고 무슨 사 해놨죠. 아무 사자까지 필요 없는데 있죠. 그래 놓고 제삿날이 뭐지 됩니까? 뭐 15일 또 간지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좌우 사자가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것이 이와 같이 달력을 반포하실 때 좌우의 중요성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도 이러고 보면은 제사 지낼 때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이고 하늘의 때와 땅의 지리를 조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요즘은 뭡니까? 기상청에서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나요? 뭐 분초도 뭐 틀리지 않고 옛날에 제왕의 어떤 근동 중에 하나가 뭐 지금은 보편화됐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됐겠죠. 그래서 요 당시도 자궁이하고 공자가 살던 이 당시는 어찌 됩니까? 천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가지고 제후들이 천자의 말을 듣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패왕의 시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제후국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것을 갖다 역법을 만들었으니까 이 차루날 고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옛날엔 천자가 반포를 하고 그래가지고 종묘에 모셔놨다가 매달 초하루마다 제사를 보고를 하고 꺼내와서 봐야 되는데 그런 예가 완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삭하는 그는 얘가 없어진 거예요. 주나라 초기에는 있었는데. 그런데 어찌 되느냐 하면 매달 초하루마다 그 종묘에서 달력을 보기 위해서 고삭하는 그때는 어찌 되느냐 하면 소를 잡는 게 아니고 양을 한 마리씩 잡고 그것을 희생양으로 바치고 그걸 꺼내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 달력 보는 그는 의식은 완전히 빠져버리고 양 잡는 그는 매달 초하루마다 양을 잡아 바치는 그거는 남아가 있었던 거예요. 양을 잡아 바치는 거는 뭐 달력 보는 것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자궁이 신할 때 이거 아무 뭐 유명무실한 양 이거 잡는 거 이거 아까운 일이잖아요. 해가지고 양 잡는 거 이거 뭐 국가적으로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왜 뭐 고삭 하도 안 하는데 왜 양을 잡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궁이 옛날 초기에 주나라 초기에 천자가 달력을 반포했을 때 행했던 초하루 날에 그
선조에게 고하고 달력을 받아보던 좌로날의 종묘에 고하고 달력을 펴보던 때 사용하는 그때 잡던 기생양을 갖다가 양 잡는 것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없애버립시다 라고 한 거죠. 하니까 이 말 듣고 공자님이 하신 대답을 말씀입니다. 오늘 세계 중에 공자님이 그 상대방에 대답하는 걸 보면 정말 공자님의 어떤 성품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예라든지 핵저천이라든지 여기서 자궁이한테 한 이야기도 아주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야, 사는 자궁이의 이름이죠. 단목사입니다. 사야 이름을 부릅니다. 사야. 그걸 없애려고 그 잡는 양을 없애려고 하니까 아무 유명무실한 거죠. 그러니까 자궁이 말도 일리 있는 겁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사야 얘기양가 너는 너희 자죠. 너는 그 양을 애자가 뭡니까? 사랑할 애끼지만 뭡니까? 사랑할 애자지만 아낄 애자,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양을 잡는 걸 아까워하느냐 이 뜻이죠. 아낄 애자 어디입니다. 에스카다라는 것도 됩니다.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아끼느냐? 나는 뭡니까? 나는 애기를 하노라. 나는 그 예를 천자가 역법을 제정하고 제호한테 반포를 하고 제호는 매달 초하루마다 그 엄숙한 입장에서 받아서 열어보고 하던 나는 그 예를 나는 아낀다. 나는 그 예를 아낀다. 또 사랑할 했잖아. 아끼려 했잖아요.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그때 자면 아낀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끼노라. 이 뭔 말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그 고삭하는 그 실제 내용은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예는 제후들이 다 천자가 힘이 없어가지고 행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양을 잡는 것을 좌우마다 양을 잡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겠나요? 옛날에 이게 고삭을 할 때 하던 예로서 하는 거다. 이것을 갖다가 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때 오면 그것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공자님의 심정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자우님이 그때 한 마리 잡는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낀다. 지금은 비록 패도의 시대가 돼가지고 제후들이 천자보다 힘이 커져가지고 이런 고삭하는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와서 이런 것이 나무가 있어가지고 뒤에 다시 그 예를 행할 줄 어찌 알겠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 말이 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이 뒤부터 쓰는 말은 뭡니까? 고삭기양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고삭기양이라고 쓰면 무슨 뜻이겠나요? 고삭기양. 그것은 고삭하는 양과 같아. 이런 말은 뭐겠습니까? 고삭하는 양과 같다. 이 말은 본질은 실질은 다 빠져버리고 행식만 남아있는 것을 고삭기양이라고 합니다. 고삭기양. 실제 우리는 지금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할 때 요즘 아무 소용없는 옛날에 결혼식 할 때 융례 중에서 태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주 단자를 보내고 혼인 예술 예장을 보내고 하는데 요즘 아무 소용없는데도 강요하는 경우도 있죠. 요런 것들이 행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식이 남아있으면 언젠가 그 행식을 통해서 실제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엄청 의미가 깊은 것이 이어 담겨 있습니다. 요즘 보면 참 대표적인 게 산에 묘소가 있는데 묘소 불초하기 힘들다 어떠다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만히 있는 묘를 갖다가 불초하기 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폐모를 해가지고 파멸을 해가지고 없애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 고삭지 희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새 뭐 벌초나 성명하고 힘들면 그대로 놔뒀다. 뭐 숙초가 풀이 뭐 2년이 있으면은 그래도 생각나면 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다음 때 자기가 안 하면 그 다음 때 아들이나 또 훌륭한 효손이 나가지고 효손이 잘 돼가지고 여기가 우리 뭐 고조 할아버지가 오대조 할아버지 좀뭐 묘소도 하고 찾아볼는지도 누가 안 와요. 그런데 그걸 갖다 뭐 하기도 어쩌나 했고 싹도 뭐 모로 파가지고 헛짓거린다. 이런 거는 나중 가지고 확인해볼 자료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삭지 희양도 없애버리는 거하고 같을런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도저히 못한다면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고삭지 희양처럼 뒤에 다시 자손 중에 누가 하나 뜻밖의 효손이 나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할지 아무 데도 없는데 싹 파가지고 거쳐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오지가 사고할 때도 없으면 그거 영역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보세요. 문제 보면 그것이 마치 이제는 뭐 고삭지 양화같이 돼버렸다 이런 거 쓰면은 본질은 빠져버리고 행식만 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자공이 없애려고 한 것은 실용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공자님은 그 양을 통해 가지고 고삭의 가치를 보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공자님이 어떤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엄청 마음속으로 생각이 깊은 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와 그 대학은 뭐 우리가 일상적인 겁니다. 이게 예라는 것의 정도가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와 사군진례를 인이 이위 첨야라 하나다. 사군진례 누구를 섬길 때? 임금을 섬길 적에 다 할 진짜 무엇을 다 하는 거예요? 얘를 100% 갖춥니다. 임금을 섬길 적에 얘를 다 하는 것을 이거는 통자님이 조정에 섰을 때 했겠죠. 그래서 임금 앞에 가서는 신하로서 얘를 자기 100% 지키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임금을 섬길 적에 내가 그 얘를 100% 다 하는 것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 다른 사람들이 이위천명 아첨하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아첨한다고 이위가 나오면 얘기합니다. 이위가 나오면 어떻게? 이위가 나오면 어찌 됩니까? 세계 생각하다, 말하다, 머물하고 간주하다. 요 세 개 중에 한 가지. 이위. 생각하도록 해석할 것인지, 말하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안 그러면 무엇을 여기다 간주하다라고, 치부하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세 개 중 한 개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임금 앞에 가지고 임금을 섬길 적에 내가 얘를 다 하는 것을 두고 다른 사람은 내가 그래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아첨한다고 생각하더라. 아첨한다고 말하더라. 아첨한다고 그렇게 치부하더라. 어떤 것이 제일 낫겠나요? 아첨한다고 이위에서 말하다가 낫겠네요. 아첨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아첨한다고 말을 하는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다한 것을 두고 그 선을 갖다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이것이 어느 선에서 예를 딱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어느 선에서 아첨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평가도 다를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엄청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에 대한 게 가만해서 국가 지도자는 완전 마치 분풀이하는 대상까지 이야기가지고 어느 폭력이 가할 정도로 이 무시하는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 서로한테 대한 예 같은 거. 특히 우리는 매스컴에 나온 뉴스 보고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장관 이런 거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군진례를
이게 청렬하다 하는데 어떤 의원 임금을 섬기는 것이나 친구를 대하는 것들도 어느 선까지가 정말 예의고 어느 선을 넘어가서 뭡니까? 그러면 아침이라고 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들도 눈이 현명한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상황은 예와 관계된 것은 마음이 얼마나 경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경하느냐. 그다음 이제 전공이 문화, 전공 처음으로 나오는데 전공은 공자가 40 넘어가지고 폐설길에 나와가지고 공자가 외국 갈 때까지 임금을 했던 사람, 임금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폐설 이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사람이 노나라 전공입니다. 지금 나온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노나라 임금이 직접 나왔습니다. 노나라 임금이 나온 이 당시가 어찌 되느냐 하면 공자님이 대사고의 배설에 있을 때입니다. 대사고의 배설. 제가 찾아보니 노나라 전공. 그럼 이 노나라 전공은 제위기간이 15년인데요. 제위기간이 15년인데 공자가 42세부터 57세까지의 임금을 하신 분입니다. 전공은 제위기간이 15년인데 이 15년이 공자가 40에 부록이라 그랬죠. 55세에 대사고를 지내다 물러났거든요. 요 공자가 폐설하는 이 순간에 42세부터 57세까지 노나라의 왕을 했던 것이고 공자가 폐설했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이 전공이 했었죠. 전공 다음에 애공입니다. 애공. 이 뒤에는 망명길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이 아마 공자가 초창기에 폐설에 나와가지고 대사고를 지내고 할 때 했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은 그냥 볼 것이 어려운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나라 전공이입니다. 노나라 전공이 묵기를 이 말이다. 묵기를 군 사신하며 이거는 하여금 사자로 해석할 것이니 불이다 시키다라고 해석할 것이니 임금이 신하를 부리는 겁니다. 시키는 겁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며 이래라지로 부르는 거. 임금이 신하를 부리며 또 다른 게 신사군 신하가 임금을 섬기되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한테 무슨 일을 시키거나 또 신하가 임금을 섬기되 여지야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를 부릴 적에도 신하가 임금을 섬길 적에는 여지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임금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물었겠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지야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자대답은 아주 가장 단순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했죠. 임금하고 관련된 때는 자나 자왈이라고 한자만 전혀 안 쓰고 다 성씨하고 같이 씁니다. 그건 걔도 전공이 물으니까 공자 대왈이라고 씁니다.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공자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군사군 임금이 신하를 부릴 적에는 뭐로서 해야 하고 임금이 신하를 부릴 적에는 예로서 해야 하고 그다음 신사군이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뭐로서 충으로서 해야. 충은 무엇이 충이었습니까? 충은 무슨 충자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100%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기심 자기 마음을 다 쏟는 것 사심이 있는 게가 진기지심 충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를 부릴 때는 그 신하를 부린 딱 법도 예야 맞게 해야 돼요. 자기 수족같이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족처럼 예야 맞게 해야 그래야 대신이 시신이 생기는 거죠. 신사군이충 사군이충 우리 오인죠. 사군이충 유명한 말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길 적에는 진심을 다하는 것으로서 섬겨야 한다라고 해요. 섬겨야 거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자가 강조했던 것 충과 교제 중심의 충과 예를 갖다가 두 자를 갖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활, 그 다음 것이 완전 어떤 내용,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싶은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자 완전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자활 간전은 A 부름하고 낙이 부름하고 A 불산입니다. 네. 네, 요 간주라는 것은 시경 중에 사서 중에서 시경이 있습니다. 시경인데 시경은 풍아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시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시 제목이 간주입니다. 시경에서도 논어에서도 논어편 이름을 정하는 것은 그게 맨 앞에 나오는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붙인 경우죠. 그래서 하기편하고 지금 8일편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내용은 맨 앞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어찌되냐 하면 천자가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맞이할 때의 그 내용 을 갖다가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이 간접편은 보면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서로 구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간접편의 처음지 나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요 말입니다. 그 시경 맨 첫 줄에 있는 게 이 말입니다. 시경 맨 첫 줄에 있는 게. 예. 강간저구는 제하지 주로다. 그 다음 우리가 엄청 많이 쓰는 뭐입니까? 요조순이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요조순녀는 군자 강간저고 제하지 주로다. 요조숙녀는 군자호로다. 요것이 시경을 맨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강간저구 중에서요 간자 하나와 저자 하나를 요렇게 따가지고 시제목으로 간저라고 한 거죠. 그런데 깡깡은 뭔가 강간은 가문이지만은 뭐니까 의성입니다. 깡깡깡깡 이러는 거죠. 깡깡깡 하고 우는 저구는 찾아보면 뭡니까?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하는 좀 큰 거, 물술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새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왕하고 이걸 노래했던 것은 한가지구에 사니까 한가에 새들이 모였을 때 또 유달히 돋보이는 게 저구새였겠죠. 깡깡깡하고 우는 저구새는 물소리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항아의 모래톱이죠. 항아의 모래톱에 있구나. 항아의 모래톱에 있다. 이것은 그래서 그저 한 겁니다. 이거는 흥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이 물소리는 어찌됐냐 한 번 이렇게 서로 안것을 것이 만나게 되면 쭉 평생을 갖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까지를 해놓고 나서는 실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조숙녀는 요조 예쁠 요자 아리따울 요자죠. 아리따운 요조는 딱 쓰는 곳이 두 곳이라 했죠. 아가씨 여자가 아름다운 것을 요조하다라고 쓰고 또 산소의 경치가 아름다운 것을 요조라고 씁니다. 두 군 쓰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숙녀는 숙자 착할 수 아리따운 저 착한 아가씨는 이 말이죠. 아리따운 저 착한 아가씨는 무엇이다?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군자의 좋은 배필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아가씨와 총각 간의 어떤 이런 좋은 배필이 짝이 될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그런 시가 맨 처음 나옵니다. 우리 민요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게 BC 600년,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의 중국 그 한강가에 사는 사람들의 민요라고 생각합니다. 민요 가사. 그런데 이어서 간저라고 말로 한 이것은 딱 이 간저만이 말한 것이 아니고 시경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경 전체에는 풍에는 다 민요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요를 읽어보면은 그 안의 내용은 뭐 어쩌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도 있고 시리에 빠진 시도 있고 뭐 또 군역이나 백역에 나와서 부모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노래도 있고 한데 시경에 전체 있는 뭐 곡조는 지금 없으니까요. 전체 있는 내용을 딱 뜯어보면 이만 봐도 공자님이 시경을 얼마나 깊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저는 겠지만은 딱 간저 이 편만 말하는 거 아니고 간저 이하 시경에 실려 있는 민요 노래들은 어찌 됩니까? 민요 노래들을 보면은 부름하고 애이불상이니라 유명하고 어찌 그 있는 내용을 보면 어찌 됩니까? 낙이 불음 그 안에 있는 가사를 보면 낙하여도 이 말이죠. 낙하여도 서로 간에 즐거움을 표현해도 불음 음자가 음탕을 음자가 아니고 방탕을 음자 지멋대로 하는 것. 즐거워도 방탕한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딱 즐거워도 그 즐거움을 그대로 100% 표현한 것이지 즐거움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방탕한 데는 이르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즐거워도 방탕하지 아니하고 A불상 뭡니까? 그 안에 간절히 무엇을 그리워하거나 안 그러면 집안의 무엇 때문에 슬퍼해도 그 슬퍼하는 게 몸을 갖다 상할 정도로 슬퍼하지는 아니에요. 그것도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A불상 슬퍼하여도 그 가사를 보면 슬퍼하는 내용이라도 그것이 몸을 상하게 하지는 아니한다. 이 낙이불음 A불상이 얼마나 유명하게 됐냐고. 이 낙이불음 A불상이 동양음악의 최고 가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악을 보면 악의 정신은 여기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악은 아무리 즐거운 것을 노래해도 그 즐거운 것을 화들짝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지 않아요. 즐거워도 그 즐거움을 일정한 수지에서 서로 유지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즐거움이 더 분다 끝도 모르고 올라가지고 서로가 취해가지고 방탕하게 미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안 돼 있다는 거죠. 아무리 슬픈 것 재래사거나 슬픈 것을 연주해도 그것을 듣고 듣는 사람이 밤잠을 못 자는 정도 마음 상할 그런 정도로 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동양음악의 기본 정신이 된 게 이겁니다. 낙이불음하고 A불상. 그래서 낙이불음 A불상이 시경의 서문의 주자가 이것을 딱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저시는 이렇게 해도 되고 간저이야 시경에 실려 있는 중국의 민요들은 그 정신이 즐거워도 그것이 즐거워도 방탕한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즐거움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음입니다. 방탕하게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아무리 슬퍼도 그 슬픈 것이 몸을 해소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 즐거움과 슬픔을 갖다가 왜 슬픔도 슬프다 해가다가 그 슬픔 때문에 자기 몸을 유지 못하면 어째요? 그래서 3년3을 왜 정해놨나요? 3년 너무 길다고 하지만 3의 상례를 정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지나치게 슬퍼해가지고 자기 몸을 해소를 한 데까지는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의를 정해놓은 거예요. 왜? 상의를 보면 우리는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효상효라는 말이 있잖아요. 효도를 하려고 하다가 효도를 상회하게 하면 뭡니까? 이효상이죠. 부모한테 상 당해가지고 부모한테 상 잘 치르려 하다가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곡하고 미역만 먹고 이러다가 나중에 건강을 유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상중에 죽으면 어찌 됩니까? 이거 이효상호가 되는 거죠. 이효상. 그래서 삼륜상을 갖다 다 철저하는 거 보면은 그 온갖 복잡하다 싶어도 그 어찌는 슬픔으로 인해 가지고 몸을 훼손해 가지고 죽는 데까지는 이러지 아니하고 슬픔을 극대화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삼륜상의 어떤 예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이불원과 A불상은 동양의 시, 음악이나 그 예의 정도가 어떻게 쓰는가를 보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저는 이렇게 할 때고 간저 이하 시경에 실려 있는 시들의 가사는 아무리 즐거워도 그것이 방탕하면은 이러지 아니하고 아무리 슬퍼도 그것이 몸을 훼손하면은 이러지 아니하게 이러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경의 내용을 앞에는 시 300페이지는 이런 2페이지라고 하면 사부사라고 했죠. 여기서는 시의 효용을 말하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거 다 해야 돼. 그래도 다음 시간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까지만 읽었으니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음 시간 어쩌면 800편 다음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